나이 들미 주는 선물 쓸쓸하지 않게 늙는 5가지 지혜.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가 좋아요? 조급함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시끄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욕심도 많이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때로는 깊은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건강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실망만 했어. 이제는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사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어서도 쓸쓸하지 않으려면, 불안하지 않으려면, 멋지게 살아가려면, 이 이야기에서 늙어서도 잘 지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5가지 지혜를 전하려 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지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지혜 기대를 줄이고 감사를 늘리십시오. 살면서 가장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느끼는 실망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자주 생깁니다. 이만큼 해줬으면 좀 알아줘야지. 많은 분들이 털어놓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요즘엔 연락 한 통 없다. 남편도 친구도 이젠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서운함이 쌓입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관계는 멀어집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서운함의 시작은 기대에서 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분들은 다릅니다. 기대를 줄이는 대신 감사를 늘립니다.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 70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알고 보니 마음속 깊은 기대는 여전했습니다. 명절에 안 오면 서운했고 용돈 안 주면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 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 한 가지씩만 적기 시작하신 겁니다. 햇빛이 따뜻했다. 마트에서 누가 문을 잡아줬다. 옛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3개월 후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뭐 해줘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더라고. 과학이 증명한 감사의 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말합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우울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최고의 도구다. 하루에 단 3가지만 적어도 삶의 만족도가 장기적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뇌도 실제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뇌는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방법. 첫째, 하루 3줄 감사일기.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만 짧게 적어보세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마웠다. 시원한 바람을 느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둘째, 마음속 기대 점검하기.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느껴졌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게 뭘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작게 표현해보기. 고맙다고 말하거나 문자 한 줄 보내보세요. 감사 표현은 나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기대는 줄이고 감사는 늘리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지혜, 외로움을 감추지 말고 연결을 만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거나 자녀가 멀리 살거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예전엔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안이 지금은 고요함을 넘어 쓸쓸함으로 가득 찼다는 말
많이 들립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을 대부분 감추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괜히 자식들 걱정하게 할까봐, 주책스럽게 보일까봐, 이 나이에 친구 사귀는 것도 귀찮아서, 그러다 마음은 점점 다치고, 말수가 줄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감추는 게 아니라 연결로 풀어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분들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연결을 만들고 계십니다. 83세 박할머니의 이야기. 매주 이웃들과 아파트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한 번은 아프셨을 때 그 이웃들이 돌아가며 밥도 해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셨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가족 같아요. 80년간의 연구가 밝힌 진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장기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다. 이 연구는 수십 년간 수백 명을 추적한 결과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라 바로 관계가 삶의 질과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방법. 첫째, 매주 한 통의 전화나 메시지 보내기. 친구, 형제, 동창, 예전 동료 누구든 좋습니다. 그냥 안부 궁금해서 전화했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소속감을 만들 수 있는 장소 찾기. 지역복지관, 경로당,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취미 모임. 내가 자주 가는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셋째, 연결을 요구가 아니라 나눔으로 생각하기. 외롭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관심을 주는 것이 더 큰 관계를 만듭니다. 작은 선물, 칭찬 한마디, 같이 걷는 산책. 그게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햇살이 됩니다. 혼자라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일지 몰라도 외롭지 않은 삶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말 한마디, 인사 한 줄이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잘 나갔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시절이 그립다. 이런 회상은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지금의 삶을 소홀히 하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 명예, 사람들 모두 지나갔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은 텅 빈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나는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분들은 과거는 따뜻하게 기억하되 지금은 충실히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늘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죠. 78세 김어르신의 이야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돌며 꽃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스마트폰으로 편집해서 SNS에 올리세요. 팔로워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고 즐거워요. 왜냐면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뇌과학이 말하는 지금의 힘. 뇌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지금에 집중할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커진다. 실제로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이나 불안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방법. 첫째, 하루 한 문장 오늘의 기쁨 적기.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햇볕이 따뜻했다. 시장 아주머니와 웃으며 인사했다. 차 한 잔이 참 좋았다. 둘째, 매일 작은 일 하나 실천하기. 걷기, 글쓰기, 전화 한 통, 새 요리 도전.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루를 조금 특별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셋째, 과거보다 오늘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회상보다 실천. 사진 정리도 좋지만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행복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 자율성을 지키십시오. 노년기의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자식들이 대신 결정하고 병원도 은행도 외출도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 한편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존재감 상실과 함께 우울감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결정권과 자율성을 지켜갑니다. 남들이 도와주니까 편하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75세 한 어르신의 이야기. 작은 일 하나도 직접 하시는 걸 고집하십니다. 은행 일도 병원 예약도 식사 준비도 혼자 하시려 하죠. 자녀가 엄마 그냥 내가 다 해줄게 해도 괜찮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뭐 먹을지, 누구 만날지, 뭘 입을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단다. 노년의 존엄은 자율성에서 나온다. 노년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존엄은 자율성에서 나온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감각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한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방법. 첫째, 스스로 결정하는 일 하나 정하기. 오늘 식사 메뉴, 오늘 입을 옷, 외출 시간 등 작은 결정도 직접 내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움을 받더라도 주도권은 내가 갖기. 자녀가 병원 예약을 도와줄 때도 어느 병원이 좋을까를 본인이 먼저 생각해보고 정해보세요. 셋째, 혼자 하는 일 루틴 만들기.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혼자 해낼 수 있는 일. 책 읽기, 정리, 운동, 요리, 산책 등. 그 시간이 나의 존엄과 자율성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늙어서도 당당하고 존엄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배운다고 달라지겠어? 하지만 이 말씀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이 지루하고 공허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도전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자극도 설렘도 새로운 것도 없다면 삶은 금세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반면에 지혜롭게 늙는 분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며 뇌와 마음을 젊게 유지하십니다. 그 배움은 거창한 학문이 아니라 작은 취미, 새로운 경험, 디지털 기기 사용 등 일상의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82세 김어르신의 이야기. 최근에 스마트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사진도 찍고 손주와 영상 통화도 하시고 심지어 유튜브 댓글도 다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알아가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한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틴 박사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계속해서 재구성된다. 배움은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시킨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방법. 첫째, 작은 호기심부터 시작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온라인 강의 듣기, 동네 문화센터 이용하기 등. 한번 해보면 의외로 재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손을 움직이는 취미 도전하기. 그림, 글쓰기, 악기, 요리, 뜨개질 등. 손을 쓰는 활동은 뇌 기능 유지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셋째, 평생 학습 프로그램 찾아보기. 시청, 구청, 복지관, 도서관 등의 무료 강의와 소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활기차게 해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삶은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두려워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더 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나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고 삶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로움을 감추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과거가 아닌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율성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분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지혜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작고 단순한 변화입니다. 내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지금을 살아보자. 이 다짐 하나만으로도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